지금은 제가 보기에 바닥은 저기 한 거고 이거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아직은 뭐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죠. 두 번째는 이제 33만 명 이제 가지고 그렇죠. 카카오입니다. 이거는 진짜 속타죠. 엊그제 또 이 화제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카카오 메일이 안 돼요. 다음 메일이. 예, 제가 오늘도 확인 좀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속타죠. 이거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최악인 거예요. 바로 위에서 5일선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힘이 더 졸려 그러면 요거 5일선을 최소한 올라타서 이제 여기 내려온 11선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올라타야 돼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요 십자 도지가 나오면서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일단은 이제 지금 5만 원 있잖아요. 아직 5만 원 회복을 못했네. 그러니까 그제 그 화재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 화재 나오면서 아직도 먹통이죠 이거. 그 서버 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데 주봉에서 보면 이게 헤드예요, 헤드. 그리고 떨어져 여기 어깨, 양쪽이 어깨인 거예요, 양쪽이.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이니까는 8월달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나 보다. 그때 이쪽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처음에 올라갈 때 이쪽 등선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갔으면 이제 건너편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산. 그럼 여기하고 키가 맞아야지 이제. 그래야지 바닥이라고 그렇죠. 이게 산을 그리는 투자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바닥은 이쪽하고 거의 비슷해야지 이쪽 바닥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하게 왔어요. 그죠? 지금 사실 월봉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2020년 아니 그 뭐 안 봐도 뻔하지. 그때 코로나 때. 그렇죠. 그때 코로나 때 3월 그때가 달에. 이제 팬데믹 전인 거잖아요. 그때 지금 거의 근처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근처까지 왔죠. 그때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러는데 곱하기 5를 하면 지금 얼마예요? 5를 하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얼마에 샀냐면 14만 원에 샀거든. 그러니까 코로나고 터지던 그 3월 달 있잖아요. 3월 달에 내가 13만 원대, 14만 원에 샀어요. 카카오를.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비싸죠. 아직은. 아직은 비싸죠. 아직은 비싸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지만 아직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 다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왔다는 건 뭐냐면 엊그제는 또 최악의 그거 악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전저점을 안 깼잖아요. 어제 이제 아침에 시가를 확 내렸다가 십자 도지가 나오고서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비슷한데 네이버는 그래도 그래프가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레 다음 종목이 이제 3위 네이버입니다.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5일선 올라탔잖아요. 이제. 올라탔네요. 그렇다고 해서 쭉 가지는 못하고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지. 이제 21선까지. 이것도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린 것처럼 찢고 뽑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지수가 좋아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 그거예요. 떨어질 때도 키 맞추기를 하고 올라갈 때를 키 맞추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시대 중심주라는 게 있다고 시대를 리딩하는 그 기업들 섹터 요즘 같아서는 2차 전지가 제일 좋은 섹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반도체가 최고로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시대를 리딩하는 종목들은 오버슈팅을 하지 보통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데 거의 대부분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수익률 우리가 봤지만 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이거 올라갈 때도 조금 더 오버슈팅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 바닥은 저기 한 거고 올라갔다가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겠죠. 자, 현대차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수가 버텨주면서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아직은 뭐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죠. 요번에 이것도 기아차하고 똑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그 타격이 제일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못 됐어요. 그죠? 투자는 그냥 미국에 왕창한다고 지난번에 바이든
와가지고서 어깨까지 두드리고서 그러면서 뒤통수 치듯이 해가지고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똑같죠. 그래도 그게 또 이제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터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꽤 올라오고 그러면서 8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그래도 15%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죠? 바닥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게 반등은 조금 더 커요. 그 항상 현재 위치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게? 이게 반도체주 갈 때는 이게 조금 더 좋죠. 그 하이닉스가 항상. 자, 다음은 6위 종목이죠.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이 항공이 전부 다 리스 아니에요. 리스.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상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지 이게 원래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달러하고 금리 이제 인상 꼭지하고 그리고 주가 바닥하고 그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강달러가 꼭지인 거하고 금리 인상 꼭지하고 주가 바닥하고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강달러 꼭지면 주가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유 가격하고 또 이 수익률하고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항공사들이.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거는 여행업계들이 지금 속속 이제 문호를 개방. 일본만 해도 지금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여행 시장을. 그래서 벌써 연말에 일본에 좀 갔다 여행 가려고 그랬더니만은 자리가 없다. 벌써 자리가 없었대요.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벌써 큰 데들에서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로 이제 그 해외여행 욕구가 지금 큰 편 아니에요, 전부 다. 아마 그거하고 보니까는 미국의 델타 항공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후로 벌써 회복이 다 됐대요. 그 이제 항공 수요가 그러다 보면 좋아지겠죠, 이제.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셨다시피 여기 바닥 다지는 게 이제 보이네요, 그죠? 8만 원에서 한때 17만 원까지 넘었던 건데 17만 원에서는 반토막이네 이게 반보다 더 떨어졌네. 그렇지만 이게 LG전자가 좀 무거워요 원래. 지금 뭐 자동차 전장 산업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주로 이제 가전이다 보니까는 안 봐도 뻔하죠. 저기 17만 원. 여기까지. 그 2년 동안 아주 죽으로 고생을 하고서 떨어진 걸.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원래는 애플카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가가 그때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건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당장 그게 될는가 뭐 이제 그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요거 말고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투자하는 거를 철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 이제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투자 시기를 자꾸 저울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더 깨고서 그 주식 투자에서 좀 단순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그게 바닥이고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올라가면 그게 꼭지고 그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제 손실 투자자 비율이 100%, 너무 높죠. 100%. 이거는 아직도 그래요. 삼는 아직도. 분들은 다 물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장이 좋을 때 나와가지고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프상으로는 뭐 여기에서 누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죠?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최악이에요. 최악. 이거 고점 대비 80%까지 빠진 거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개별주 얘기를 하다 보면 상패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상패로 갈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주식들. 이건 뭐 대형주가 뭐 대형주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그 처음 봤죠, 진짜로.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고객이 원체 많으니까는 그걸 해가지고 저게 이 모바일로
대출도 해주고 우리가 송금도 얼마나 쉬워져. 카카오 그렇죠. 그 이름 치고도 저는 카카오뱅크는 없지만은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앞으로 이게 대세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빠질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등장에서는 요번에 보면은 엊그제 메타버스 쪽이 요번에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게임주들 중에 일부 종목 그게 급등을 한 것처럼 어쩌면은 그 일정한 부분은 많이 빠진 쪽에서 반등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때는 저 같은 경우도 동진 세미캠을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11,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3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27,000원, 8,000원대거든요. 네. 29,000원이네. 그러니까 11,000원에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 안 봐도 뻔하지 뭐. 제가 요때 샀으니까. 네. 그런데 11,000원에 샀는데 이게 5만 원까지 갔네. 그러면 4배, 5배 먹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꼭지에는 안 팔았는데 네. 그래도 한 서너 배씩 먹고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코스모화. 그게 지금 2만 한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펫배터리 그거 갖고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2만 4천 원. 네. 이게 3만 원 딱 찍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네. 이거 제가 4천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한 10,000원 넘게 팔아도 2배, 3배는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22만 원에 샀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14만 원에 샀고 그러고서 30만 원 넘어와서 팔았으니까는 그런 대형주도 더블 이상 수익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지금 60만 원이거든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온 대박이면 삼성 SDI를 6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당분간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내후년에도 100만 원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기회긴 기회인데 네네.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1,000포인트 떨어졌죠. 1,000포인트가 고점에서 떨어졌는데 기회면 최소한 더블은 나야지. 그냥 아무거나 사도 그거 사가지고 더블 나겠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5만 5천 원, 6천 원 하잖아요. 네네. 그게 더블 나겠어요? 안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도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9만 원까지 갔으니까는 삼성전자도 저가에 사신 분들은 네. 2배까지 수익이 난 거예요. 200%. 그런데 요번에는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지 하고 기아차가 지금 그게 10만 원 넘어가겠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100%, 200%갈 주식을 찾기가 네.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네. 얘기. 그러다 보니까는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안 떨어진 종목이 네. 수익을 내줄 건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떨어지다가 요즘처럼 장이 조금 반등을 할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럼 혹시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자대 기회 그런 종목은 어디에 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네네네. 이제 앞으로 대형주가 쭉쭉 가는 장이 쉽지는 않고 어느 정도 턴을 하는 네. 그 와중에 개별주 성격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거기서 그런 종목에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닥 따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작다 보면 이제 어떤 투기 세력이라 그럴까 선도 세력이라 그럴까 그런 쪽에서 요번에 이제 폐 배터리 같은 경우 많이 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200%, 300% 올라가는 종목은 매년 발생돼요. 네. 그러니까는 평상시 이럴 때 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야죠.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다가 네. 바닥권에 근접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전에 그 노출된 종목들이에요. 이게 한참 쉬어요. 한참. 심지어 한 달 정도 떨어진다든가 보름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가격대가 오면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보름 한 달을 추적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꼭 한 번씩 올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9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아주 속 썩이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제 이게 어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나 보죠, 뭐. 쭉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게 조금 보이네요. 이것도 역시 아주 속상한 일이죠. 근데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 이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이제 원자력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냥 계속 어떤 공매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기까지 밀어붙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때 거기에 맞물려서 그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고서는 줄줄이 이제 그게 잘못된 게 테마성 종목으로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이것도 떨어지는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 그죠? 되게 많이 봤죠, 이제는. 5일선에서 바로 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거. 이런 거는 중간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개파락 했을 때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더니만 그냥 지속적으로 떨어졌네. HMM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뭐. 계속해서 떨어져. 매각설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해상 운송 지수도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웬만큼 나오니까 아이 그래 그 35,000원 했던 게 그래 반토막 난 거죠 이게. 대형주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은 다진 건데 요게 이제 재차 떨어지면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 떨어졌을 때 산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떨어진 거죠. 돈은 되게 많이 벌었을 때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찬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아주 그냥 확. 아니 그 정부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건 팔긴 팔아야죠. 그거 나오면서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방금 언급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투자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종목 교체를 위해서 갈아탄 종목이 삼성전자에서 네이버, LG솔루시, SK하이닉스로 갈아탔거든요. 이렇게 갈아탄 거의 판단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LG 엔솔이나 SK하이닉스는 조금 선방한 편이네. 그죠? 카카오에서 네이버, 카카오뱅크, LG생활 이건 뭐 거의 다 그건 흡사한 걸로 좀 갖는 잘못한 거네요. 잘못. LG생활건강도 여기에서도 한두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죠? 그런 주식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는 황금주였는데 시장 지배력도 좀 떨어져서 그런가 뭐 코로나도 이제 해제되고 그랬으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좀 회복이 될 텐데 그런 거고 카카오뱅크는 더 최악이었던 거. 저는 이게 약간 이해 안 가는 거. 카카오를 전력 매도하신 분이 카카오뱅크를 산 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판단이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죠.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랬으면 다 돈 벌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자, 마지막 네이버에서 SCI 평가 정보가 삼성전자, LG전자로 갈아탔네요. SCI 평가 정보를 이제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데 저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에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푸른 저축하고 SCI 평가 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사신 분은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 큰 수익이 났을 거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시기에 탔느냐가 또 왠지 갈아탔을 때는 뭔가 올라갔습니다.
보통 저게 올라가고 내게 떨어지고 있으면 그렇고 갈아타지 않나요 많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권에서 사신 분이면 진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네. 지금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불안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축은행 쪽이니까는 저축은행 요번에 제주은행 뭐 이런 것들이 불경기가 되고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리 급등기에 수혜 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고점대 있죠. 그런데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죠. 아무튼 어떤 주식이든 차트상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코스닥 보유고에서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시즌, 위메이드, LNF, 파로비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KMW 이제 보유고에서 상위 10개 종목인 건데 요 종목을 딱 요 그림 이미지 보셨을 때는 대표님은 딱 좀 어떤 생각이?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펄어비스는 다 같은 그 게임이잖아요, 게임. 그러니까는 이제 게임주가 그동안의 악재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서 작년 12월 달에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10월 달에 엄청 급등을 하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NFT 관련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엄청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거죠. 그러고서 12월 달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할 때 제가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가고 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고서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보통 그런 시세 반등은 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한번 대시세를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꼽힐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등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라고 있거든요. 그 주식이 요번에 세게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 한번 가고 하루 조정받고 또 오늘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게 조금 이제 반등을 한 게 있고 같이 다 떨어지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2차 전지 쪽이니까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그리고 LNF도 역시 요 지표에서 보듯이 덜 빠졌고 거의 뭐 덜 빠졌고 HLB는 제약이죠, 제약. 요번에 항암제 뭐 의미 있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덜 빠졌고 똑같아요. KMW 같은 경우는 원래 몇 년 전에 대시세를 내줬던 거예요. 통신주잖아요, 통신주. 그래서 우리가 5G 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큰 시세를 내줬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시세를 냈던 거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10,000원짜리가 무상증자 100%를 하고서도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주식을 잘 갖고 있어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행이 지나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통신 자재주, 통신 부품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KFW.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손해가 크겠죠. 그 보유하신 분들이. 혹시나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 투자를 많이 갖고 계신 이 10개 종목 중에서 진짜 좋게 보시는 거, 뭐 안 좋게 보시는 거 하나씩 뭐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되고. 원래 이제 전형적으로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저점에 사시면 괜찮은 거예요. 네? 저점.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원체 실적이 좋으니까 두 개는. 그리고 HLB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HLB 이거 이제 우리말로 HLB였는데 영어로 바꿔버리니까 뭐 새로운 주식 같은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일봉 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HLB가 이제 여러 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 HLB 생명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는 취향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괜찮은 거고 에코프로 BM도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는 괜찮은 회사가 좋으니까는. 네. 예. 근데 그 저점의 기준은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틀리죠. 여기 전에는 네. 이게 저점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저점에 이제 여기 정도 오면은 그게 이제 저점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네. 괜찮죠. 예.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장이 나쁠 때는 이제 한번 기억하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죠. 그럴 때 이제 좋은 기업들, 네. 좋은 기업들은 뭐냐면 실적도 좋으면서 그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종목. 네. 그렇게 우리가 축약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좋으니까는 2차 전지 쪽인데 저게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다른 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덜 떨어졌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죠. 자, LNF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손해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인 거예요. LNF가 마이너스 6.3%,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1%. 예. 그러면 LNF가 네. 이분들이 뭐 다 고수이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일반 투자자분들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 무작위로 저렇게 뽑아서 손해가 적은 주식. 그러면 이 하락장에 손해가 적은 주식들이 역시 좋은 기업들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10억 이상 자산가분들은 또 투자자 비율 상위 종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코스피랑은 다르게 투자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익률이 고액 자산가 분들은 이제 65개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46%로 뭐 시장보다도 사실 덜 빠졌고 위에 이제 언급된 전체 종목 개인 투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4.5%보다 나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좀 벌어졌다고 보시나요? 딱 돈이 크니까는 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겠지. 그러니까는 급등락이 심한 거 말고 네.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추천을 받고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큰 주식들한테 담았겠죠. 근데 고려아연은 아시다시피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데 요즘에 그 원자재 값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익이 이게 제일 많이 났네요. 그죠? 유일하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이 고점 대비 안 빠진 편에 속해요. 지금도 80만 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가 별로 없죠. 이게 고점이 100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100만 원 조금 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안 빠진 편이죠. TCK 같은 거는 좀 예전에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반도체 장비, 요테크닉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반도체 이제 본주가 빠지면서 같이 그만큼 빠졌네요. 삼성전자보다는 덜 빠졌는데 네. 이것들은 조금 더 빠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다 많이 빠졌네. 그죠? 네. 이건 전부 다 제약 쪽인데, 그죠? 바이오 제약 쪽인데 네. 파마리소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좀 덜 빠진 편이에요. GS는 뭐 거의 안 빠졌네. 네. 그러니까 손에 케어젠도 그렇고 케어젠도 역시 이제 바이오 쪽이고 나노 신소재 이것도 이제 좋은 회사인데 혹시 이준석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신 회사가 있나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방산업이라 그러죠. 반도체가 좋아야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아야지 네. 그 장비 업체들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우리가 3대장들 있잖아요. LG 엔솔이나 LG 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이게 잘 나가야지 이제 작은 스몰 캡에 있는 그 종목들도 이제 잘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나노 신소재요. 네, 나노 신소재 같은 거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요럴 때 있잖아요. 네. 요럴 때는 이제 회사가 좋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게 가격이 비싼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업이 좋으니까 주가가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투자 스타일이 이미 이렇게 높은 거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싼 종목 중에서 네. 앞으로 많이 갈 거, 네. 그런 거 찾는데 제가 보통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네.
뭐 몇 배 수익이 그렇죠. 나고 막 그럴 수가 있죠.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질문이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좀 어느 쪽의 섹터나 뭐 주식이라도 괜찮고요. 이제 큰 종목은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아차 같은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이고,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중이죠. 그리고 일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턴할 때 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8만 원 넘어서 훨씬 이게 고점이 단기 고점이 8만 8천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인가 8만 7천 원대 팔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런 것들은 이제 가격을 제가 이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저게 평균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장이 좋을 때는 이제 네. 그 고정관념을 깨고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충 저거는 얼마가 적정 가격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보다 많이 이탈을 했을 때 그러면 저거는 언젠가 그 가격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은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가격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웬만한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주가에 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있는 원래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지금 1,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하시는 일이 저평가된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네. 이 리포터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분석한 게. 네. 분석한 목표가라는 게 의미가 없다. 네. 그냥 전체 시장이 전체 너무 나쁘니까. 나쁘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분석하는 게 항상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네. 그때는 옳은 건데 네.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틀린 거지. 이제 그게.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주식이 싸다 뭐 이런 게 사람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있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아차 같은 거는 그래도 장이 좋아지면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괜찮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 중공업주들도 괜찮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네.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것도. 네. 현대미포도 이거는 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원체 떨어진 게 없. 조선을 왜 좋게? 이거 LNG선 같은 네. 경우는 뭐 일거리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 네. 이제 안 들어오지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더 짧을 거로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기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되게 짧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지 않느냐. 결국에 이제 그 풀이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게 종전이든 종료되는 거로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어떤 게 이제 싸다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수익이 크게 나는 거는 스몰캡 종목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그런 종목 하나 있었죠. 네. 코리아 S인가? 예, 이런 게 요번에 그 뭐 리튬 뭐 해서 M&A 되면서 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거 원래 잘 알던 주식이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위험 붙어 있죠, 위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이게 섹터가 어디라고요? 2차 전지. 차진지. 그러니까 리튬 전지, 뭐 수소 이온 전지, 뭐 네. 여기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서 이제 스몰 캡에서 네. 어떤 투기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M&A 재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데서 갭 상승하고서 거래 정지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랬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네.
이제 경고 먹으니까는 21선까지 걸렸다가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21선에서 한 번 해먹거든요. 꼭 다시 한 번 해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공부도 하고 종목 공부도 쭉 하다 보면 이런 기회가 오겠죠. 이제.